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신기술을 공개했는데요. 이 신기술이 어쩌면 테슬라가 수년간 쌓아왔던 해자가 복제 가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며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어제 CES 2026에서 엔비디아는 새로운 자율주행 시스템인 AI 스택을 공개했는데요. 이 시스템의 이름은 알파마이어로 엔비디아는 이 기술을 엔드-투-엔드 리즈닝 기반 자율주행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카메라 기반 비전에 이 레이더를 결합하고 입력부터 판단 그리고 주행의 액션까지 하나의 모델 안에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구조가 L2부터 L4까지 자동차 회사가 원하는 수준으로 선택하고 또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인데, 엔비디아는 알파마이어 기반 시스템이 2026년 1분기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에 실제로 탑재돼 공도 테스트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해 충격을 던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엔비디아의 발표 직후 가장 빠르게 반응한 곳은 기술 커뮤니티가 아닌 월가였고요. 특히 테슬라를 오랫동안 분석해왔던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들의 해석이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게리 블랙은 전통적으로 테슬라의 매우 우호적인 시각을 유지해왔었지만, 이번에는 이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테슬라와 거의 같은 시점에 이 무인 자율주행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 주장을 펴기 시작했고, 엔비디아의 알파마이어 발표를 이 게리 블랙의 가설이 처음으로 현실에서 검증되기 시작한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해석이 시장에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하고요. 테슬라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엔드-투-엔드 리즈닝 방식이 더 이상 독점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엔비디아의 범용 플랫폼 위에서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동시에 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여기에 비용 구조가 테슬라의 FSD보다 훨씬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따라붙으며 테슬라에게는 공포를 만들었고, 이는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장의 공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다고 믿었던 영역에서 이제는 동시에 추격당하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발표는 기술 데모일지 자율주행 시장의 구조가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신호일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서 엔비디아는 자율주행을 위한 새로운 AI 스택을 공개했고요. 엔비디아는 이 시스템을 알파마이어라고 명명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알파마이어는 엔드-투-엔드 기반 자율주행 리즈닝 구조로 설명되고 있고, 이 카메라 중심의 비전 입력을 바탕으로 주행 장면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직접 주행 액션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엔비디아는 어떻게 움직일지를 결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왜 차량이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또 왜 그런 방식으로 운전하게 되었는지 함께 설명할 수 있는 리즈닝 중심 구조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은 이번 발표를 통해서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비전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곧바로 주행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엔비디아가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접근법이 기존의 룰 기반 판단이나 기능별로 나누어져 있던 모듈의 조합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이 기존의 방식이 여러 규칙과 하위 시스템을 연결해서 결정을 만들어내는 구조였다면, 알파마이어는 입력부터 판단 그리고 행동까지 하나의 신경망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심지어 2026년 1분기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에 실제로 탑재되어 공도 테스트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발표 이후 많은 테슬라의 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엔드-투-엔드 리즈닝 자율주행은 테슬라의 영역이었고요. 그 이유도 매우 분명했습니다. 테슬라는 수년 동안 실제 도로에서 차량을 굴리면서 실주행 데이터를 쌓아왔었고,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학습의 구조까지 이 폐쇄형 통합 구조를 유지해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엔드-투-엔드 리즈닝의 방식은 이 시간도 필요하고 이 데이터의 문제라고 믿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강점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정면으로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이 자율주행이 반드시 실제 도로에서 학습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대규모의 시뮬레이션과 합성 데이터 기반 학습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장이 정말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테슬라가 수년 동안 쌓아왔던 실제 도로에서 가지고 온 이 실주행 데이터의 우위는 이제는 더 이상 해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이 많은 투자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데이터 우위가 사실상 무력화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엔비디아의 칩과 플랫폼을 쓰는 모든 자동차 회사가 이제는 테슬라와 똑같은 출발선에 서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다고 믿었던 영역이 이제는 추격당하는 상황이 된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자, 이런 엔비디아의 발표를 듣게 되면 공포가 생기는 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자, 하지만 엔비디아가 제시하고 있는 알파마요의 핵심은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엔비디아는 자율주행 리즈닝을 실제 도로가 아닌 대규모의 시뮬레이션 환경 안에서 만들어진 문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수많은 상황을 가상 공간에서 만들고 그 안에서 차량이 판단하고 실패도 하고 수정할 수도 있게 설계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합성 데이터 기반의 학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실제 도로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아닌 엔비디아가 만든 이상적이고 통제된 세계가 학습의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자, 엔비디아의 접근 방식의 장점은 분명하고요. 이 실험의 속도가 빠를 수 있고, 이 위험한 상황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으며, 날씨와 도로, 보행자와 돌발 변수까지 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 만약 엔비디아의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면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이 자율주행에 접근할 수 있는 장벽이 확실히 낮아지는 것이고, 실제로 테슬라처럼 수백만 대의 차량을 굴리지 않아도 엔비디아의 플랫폼만 쓰게 된다면 바로 자율주행의 경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알파마요는 매우 효율적인 구조처럼 보이고, 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이 환호성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테슬라가 여태까지 말해온 자율주행의 핵심은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바로 현실에서 얻고 있는 실주행 데이터입니다. 자, 테슬라는 완성된 과상세계에서 답을 찾는 방식이 아니라 매일 현실에서 틀린 답을 찾고 그 틀린 답을 다시 학습에 밀어넣는 구조로 자율주행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한마디로 성공적인 데이터를 원하는 게 아닌 실패한 데이터로 한 발짝씩 전진하는 모델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현재 테슬라 차량이 누적 기준으로 약 600만 대 정도가 퍼져 있고, 테슬라가 공개적으로 언급해온 실주행 데이터는 수십억 마일의 단위입니다. 이 한마디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질이 다르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이 테슬라는 인간의 개입이 발생했던 순간부터 예외적인 상황, 판단이 애매했던 구간, 사고 직전의 망설임 등 실제 도로에서 얻게 되는 많은 데이터들을 엄청난 속도로 또 무한한 양으로 축적해오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이 테슬라의 주장이고, 이 축적된 시간 또한 건너뛸 수 없다는 것이 테슬라의 논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전통 자동차 기업들이 자율주행을 시작한다라면 이 시간의 격차를 뛰어넘어야 하는데, 이 최소 수년 이상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바로 해자라고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시뮬레이션과 합성 데이터로 이것을 흔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엔비디아의 방식이 성공하게 된다면 테슬라가 수년 동안 쌓아왔던 시간의 격차와 실도로 데이터는 한 방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현재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해자는 정말 데이터였는가, 아니면 데이터 없이도 건너뛸 수 있는 문제였는가, 현재 투자자들이 원하고 있는 답이고요.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도 시간으로만 싸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테슬라만의 장벽이 생각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나 테슬라 이 둘 다 엔드투엔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둘은 정말 같은 기술일까요? 이제부터 그 기술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테슬라도 모두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이라는 말인데요. 이 겉으로 보면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입력에서 판단 그리고 액션까지 모두 하나의 모델로 처리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테슬라는 무엇을 엔드투엔드로 묶었고 엔비디아는 무엇을 엔드투엔드로 묶었는지가 궁금하고, 그 모델은 과연 어디에서 학습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엔비디아가 말하고 있는 엔드투엔드 구조는 이 출발점이 시뮬레이션과 합성 데이터이고, 이 통제된 환경에서 완벽하게 만들어진 가상세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가상세계를 만드는 이유는 이 다양한 자동차에 적용 가능한 범용성 때문이고,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면 여러 제조사에서 원하는 만큼 빠르게 확장하고 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엔드투엔드 구조는 출발점부터 다르고 실제 도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범용 플랫폼이 아닌 테슬라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무인 주행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실패가 전제된 학습이면 그 완성은 상당히 느릴 수 있지만 그만큼 실제 현실에 적응하면서 점점 실력이 누적되게 됩니다.
자, 엔비디아는 자율주행을 어떻게 일반화시키고 이 범용성을 가지게 만들 것인가로 접근하고 있다면, 이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어떻게 현실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풀고 있다 생각하고, 이 두 회사가 지향하고 있는 엔드투엔드라는 말의 의미 역시도 현재 다른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엔비디아는 이제 테슬라의 영역까지 넘어왔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엔비디아는 지금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 GPU와 AI 가속기, 데이터 센터까지 엔비디아는 이미 시장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한 가지 문제는 지금의 성공 공식으로 이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는지, 바로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엔비디아의 전통적인 사업 모델은 직접 금을 캐지 않는다는 것이고, 금을 캐려는 사람들에게 삽과 곡괭이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모델이 작동하려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첫 번째로는 아직 금광이 남아있다라는 믿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당신도 지금 참여하면 금광을 캘 수 있다라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자, 한마디로 참여자가 계속 늘어나야만 엔비디아의 삽과 곡괭이는 팔릴 수 있는 것인데, 자,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데, 테슬라는 비전 기반으로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을 실제 도로에서 수년간 그 성과를 누적해왔고, 이 말은 삽과 곡괭이만으로는 테슬라를 쫓아가기는 어려운 국면에 돌입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시작해도 된다라는 메시지는 점점 설득력을 잃기 시작했고요. 금광이 이미 거의 파헤쳐지고 있다면 지금 누가 삽을 사려고 할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선택은 갈렸다고 생각하고, 이전처럼 삽과 곡괭이로 부족하다면 굴착기와 전동 드릴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알파마요는 바로 이런 전략 전환의 결과물이고, 한마디로 테슬라가 금광을 거의 판 것 같지만 이 격차는 알파마요로 우회할 수 있다고 말하며, 지금 우리가 만든 도구를 사용하면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엔비디아가 던지는 메시지의 대상은 분명한데요. 오랫동안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지켜보기만 했던 기존의 자동차 기업들이고, 이 도요타나 현대, 이 벤츠 같은 기업들에게 엔비디아는 유혹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자, 테슬라처럼 수년을 허비하지 않아도 엔비디아의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면 자율주행이 완성 가능하다. 자, 여기서 바로 엔비디아의 진짜 목표가 분명해지는데요. 모든 전통 자동차 기업들이 자율주행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 그 결과로 더 많은 엔비디아의 칩이 팔리고 더 많은 플랫폼이 채택되고 엔비디아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한마디로 엔비디아는 금광을 직접 찾지 않아도 금광의 열풍이 계속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원합니다. 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공포에서 기원합니다. 자, 만약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성공하게 된다면 이것은 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데요. 만약 테슬라의 비전 기반 AI가 현실에서도 통한다라는 증명이 나오게 된다면 그 파급은 자율주행을 넘어서 로봇, 물류와 국방, 도시의 인프라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미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AI는 엔비디아가 아닌 테슬라가 가져가게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테슬라의 독주는 막을 수 없지만 1위는 아니어도 2위의 자리가 남아있다라는 유혹을 하면서 많은 자동차 기업들에게 너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던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삽을 팔 수 있고 시장의 중심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실제로 엔비디아가 시장에 무엇을 팔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가장 쉽게 비유를 하면 요리로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준비했고 최상급 재료를 준비하고 여기에 더해 완벽해 보이는 레시피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여태까지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요리사에게 건네며 이 엔비디아가 준비한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간다면 이 흑백 요리사에서 우승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엔비디아가 말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모든 요리는 완벽한 도구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 간을 맞출지, 불을 얼마나 세게 할지, 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바로 요리사의 판단이 필요하고, 그 판단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요리사가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조는 자율주행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는데요. 엔비디아는 AI 모델을 제공하고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자율주행 레시피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실제 도로에서의 판단과 돌발 상황에서의 선택,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은 엔비디아가 아닌 실제로 자율주행의 차량을 운행하는 이 전통 자동차 기업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2026년 1분기 벤츠의 차량이 엔비디아의 자율주행을 사용해서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 구조는 엔비디아가 아닌 최종의 책임자는 벤츠가 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을 되는데, 왜 AI가 이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판단을 했는지, 또 어떤 내부 논리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 이 벤츠는 이런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책임만 떠안게 되는 구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현실과 구분할 수 없는 정말 완벽한 가상세계가 이미 완성되어 있다라는 전제를 깔아야 되는데, 이 정말 사람이 이것이 현실인지 가상인지 구분할 수 없는 실제 시뮬레이션을 엔비디아가 만들었다라는 말이 성립해야만 이 주장이 성립 가능하다는 말이고, 우리 모두 알다시피 완전한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것은 자율주행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기술이고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이미 우리는 그 경지에 도달했고 동시에 문제가 챙겨도 우리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럼 이렇게 책임의 비대칭 안에서 말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상황을 과연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엔비디아의 발표 이후에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나는 이 일로 잠을 설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또 엔비디아가 진심으로 성공하길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 이 문장만 보면 마치 일론 머스크가 여유를 부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말은 걱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강한 전제가 깔린 발언인데, 이 전제는 바로 그들이 성공한다면이라는 조건이고, 일론 머스크가 말한 성공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진짜로 성공했다면 현실과 구분할 수 없는 이 가상세계가 정말 완성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전제이고, 일론 머스크는 그 수준이 아직 인류가 도달하지 못한 영역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은 응원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아닌 이 불가능성에 대한 역설적인 언급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자, 엔비디아는 이번 발표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엔드투엔드 비전에서 액션으로 가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설명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미 이것은 테슬라가 오랫동안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고 말하고, 이 말은 엔비디아가 처음이 아닌 테슬라가 처음이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반복해서 강조해온 자율주행의 본질은 바로 이곳에 있는데, 이 자율주행의 완성도를 99%까지 가는 것은 쉽지만 문제는 그 이후라고 말하고, 이 자율주행에서 말하고 있는 롱테일, 한마디로 이 수없이 반복되는 예외와 설명하기 어려운 인간의 행동, 그리고 데이터로만 드러나는 현실의 난관들이며 99.99999999999로 이어지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구의 행진이 바로 자율주행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이 테슬라에서 자율주행을 총괄하고 있는 아숍 일리스와미는 이 구의 행진이 너무 길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기술의 격차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얼마나 깊이 이해했느냐의 격차라고 생각하고, 가장 오랜 시간 이 문제를 다루어 본 아숍 일루스와미와 일론 머스크는 걱정할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월가에서도 어떻게 한번 이 사건을 보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요. PL 파라곤은 CES 2026년에 발표된 것을 이 경쟁의 신호가 아닌 오히려 검증의 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PL 파라곤은 엔비디아가 카메라 기반 엔드투엔드 구조로 전환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테슬라의 방향이 맞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 놀랍게도 PL 파라곤은 테슬라와 다른 OEM들의 격차를 약 12년이 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을 위한 이 재료와 레시피를 제공하면서 이런 부엌을 제공할 수 있지만 직접 요리를 완성하는 것은 전통 자동차 기업들이라고 말하며, 정말 엔비디아의 말을 믿고 있다면 이 행운을 빈다는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달콤한 발언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 오히려 이런 엔비디아의 발표는 이 테슬라가 아닌 다른 곳을 빡하고 있습니다. 자, 예로 라이다 중심의 전략을 고수해온 업체들인데요. 이 웨이모나 이 중국계 자율주행 기업들은 라이다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왔는데, 이 엔비디아의 이번 발표로 인해서 이들의 방향이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이 검증되고 있고, 이제는 엔비디아의 도구를 쓰지 않으면 경쟁 자체가 어렵고, 이 쓴다고 해도 1위는 쉽지 않으며 누가 2위라도 차지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될 것인지 선택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히려 PL8하고는 엔비디아의 발표 이후 테슬라의 예상 주가를 $600로 상향 조정했고, 이 판단이 말해주는 것은 엔비디아의 발표가 테슬라의 위기가 아닌 테슬라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더 또렷하게 만들어낸 계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엔비디아가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가 아닌 오히려 반대의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만약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에 실패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부터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2026년 1분기 벤츠가 정말 공도에서 실험을 하다가 이 사고가 발생하고 책임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는 순간 이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확실히 많은 회사들에게 엔비디아의 툴만 사용하면 자율주행을 완성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 사고가 발생하면 이 모든 법적과 사회적 책임은 이 전통 OEM 기업들이 차지하게 되고 이때부터는 엔비디아의 자율주행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자율주행의 정의가 바뀌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율주행은 플랫폼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 책임 시스템이라는 인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은 실제 데이터가 많으냐 아니면 시뮬레이션으로 현실을 대체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지만 만약 벤츠가 실패하게 될 경우 이후의 질문은 앞으로 누가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바로 기술 문제가 아닌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자율주행의 기술 문제가 아닌 이 책임의 구조를 묻게 될 것입니다. 자, 테슬라가 쌓아온 데이터는 깨끗한 성공의 기록이 아니라 이 개입이 발생했던 순간들과 사고 직전의 장면들, 또 인간의 판단이 애매해졌던 이 시뮬레이션으로 대처할 수 없던 진짜 데이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실패해본 회사가 가장 많은 현실의 데이터를 겪고 있는 회사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오히려 엔비디아의 실패로 인해서 동시에 테슬라가 왜 이렇게 자율주행에 오랜 시간이 걸렸고 위험한 방식으로 끝까지 고집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공포를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테슬라의 해자가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인데, 이 독점이 범용으로 바뀔 수 있다는 신호, 그리고 유일한 테슬라의 방법이 앞으로는 복제될 수 있다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자, 시장은 언제나 그렇듯 그 가능성만으로도 먼저 가격이 움직이고 있고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점은 이 자율주행 문제의 본질을 오래 들여다본 이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런 문제에 덜 흔들린다는 것이고요. 2026년 1분기 메르세데스 벤츠와 엔비디아의 자율주행이 공도에서 시작되는 순간 이제부터는 검증의 시작의 시간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시점부터 테슬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평가될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 아무나 따라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기술이었는지 아니면 이 테슬라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었는지, 바로 이 질문의 답이 1분기에 나오게 되면서 이 테슬라의 기술이 검증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26년은 기술의 해가 아닌 테슬라를 평가하는 해라고 생각하고, 이 엔비디아의 실험으로 인해서 테슬라라는 기업을 다시 한번 재평가받는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엔비디아가 정말 현실과 구분되지 않는 완벽한 가상세계를 이미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시가총액 1위를 유지하기 위한 엔비디아의 절박한 호소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시면 같이 한번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